우리 한번 19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사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화 사상도 한번 정리해야 될 건데요. 먼저 개화 사상을 하면은 이게 개화 사상가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딱 하면 먼저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김옥균, 박용현 뭐 이런 사람이 떠오르겠죠. 근데 김인식, 김홍집, 오경석, 김옥균, 유길준, 박용현, 호경식, 서광범 뭐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밑에서 다 큰 겁니다. 밑에서 컸다기보다는 이 사람 사랑방 다 손님들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었죠. 무슨 양요라고 그럽니까? 신미양요죠. 그때 제너럴 셔먼호 불태운 사람입니다. 박규수입니다. 그래서 박규수의 다 사랑방 손님들입니다. 그럼 벌써 딱 눈치채는 게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죠. 그럼 박규수가 그때 직책이 뭐였겠습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무슨 강으로 들어왔습니까? 대동강으로 들어오거든요. 대동강이면 지금 무슨 도예요? 평안도죠. 평안도의 두목을 뭐라 그럽니까? 관찰사. 그래서 박교수가 평안도 관찰사입니다. 그럼 직책이 낮아요, 높아요? 엄청 높은 거죠. 두 번째, 제너럴 샤먼을 불태웠거든요. 그때 왜 나왔었죠? 그 새끼들이 뭐 했습니까? 대원군 조상의 무덤을 파헤쳤잖아요. 도굴 하려고. 대원군 아버지 무덤 팠잖아요, 이 새끼들이. 그럼 대원군이 얘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끔찍히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실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박지원도 결국은 제가 우리 실학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 무슨 학파라고 그랬어요? 중상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력이다? 노론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노론입니다. 전부 노론입니다. 그래서 다 집권층이에요. 그래서 개화 사상은 이적가의 사상하고 다른 게 집권층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위정척사가 막 집권층의 사상 같지 않아요? 예? 최익현 집권 못했어요. 위정척사는 오히려 집권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19세기 후반에 집권 누가 합니까? 민비가 하죠? 예. 다 민비 할 때 다 높은 직책 차지하잖아요. 김옥균한테 왜 민비가 맛이 갑니까? 가장 큰 배신을 맞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널 얼마나 총애했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다 집권 세력들이에요, 개화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친일파 되는 거죠. 다라고 하긴 좀 뭐하겠지만. 다 친일파잖아요.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다 친일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집권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면은 사람들이 위정척사파가 막 위정척사파 이양로, 기정진, 최익현 얘네들이 무슨 집권을 합니까? 맨날 상소만 올리죠. 전에 왜 저기? 오케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상소 안 올려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가 집권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집권층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에 19세기 후반으로 오면 여러분 이미 아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아편전쟁을 봤어요. 예, 아편전쟁이 1842, 48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구 문물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이 당시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 엘리트란 사람들은. 예, 위정척사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엘리트는 다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위정척사 사람들은 시대 흐름을 못 읽었던 사람들이고 위정척사파는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사람이고 물론 개화파라고 다 읽은 건 아니죠. 나중에 알겠지만 뭐 갑신정변이 뭐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일본 제국주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집권층이 물론 무능하고 대단히 어리석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변하니까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화 그러면 이게 아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집권을 못했구나. 아닙니다. 얘네들 노론의 자제들이에요. 노론의 아주 엘리트 자제들이 개화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특징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개화를 두 개로 나누죠. 우리 무슨 개화? 급진개화와 온건개화로 나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변법개화, 이게 급진개화라는 뜻입니다. 법까지 변화시키자고요. 그다음에 시무개화, 이제 시대에 따라서만 일만 변화시키자. 이제 시무개화 나누는데 급진개화, 온건개화 나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이념적으로도 달라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더 보다 근본적인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당시 집권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건개화나 급진개화나 다 뭐 하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자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치 체제. 왜? 집권하고 있으니까. 이 쉽게 표현하면 조선의 무슨 집권 세력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관심이죠. 그래서 개화파는 이전까지 우리가 실학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에 와닿지 않죠. 아까 박지원이 뭐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약용도 마찬가지. 이해 가시죠? 이게 물론 하지만 목민심서가 뭐 정치를 어떻게 막 왕중심의 체제를 뭐 변화시키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봉건적 전제 군주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근본적 질서, 봉건적 전제 군주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방식이 없는 거예요. 예,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의심하지도 못했고 또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다르죠.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건개화 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온건개화는 딱 온건하잖아요. 야, 이제 봉건적 왕 체계는 안 된다. 이걸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권력의 이동을 재상 중심 체계로 가자. 정도전 같은 거죠. 정도전하고 저 용어가 뭐가 달라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나무에서 봤잖아요. 쫙 나오는 거. 그죠? 재상 중심의 정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온건개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진개화는 한번 보세요. 왕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소수의 개혁 관료가 정치하는 혁명 정부. 급진개화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비 입장에서는 누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김옥균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왕권을 제한하자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우리 결정적인 진짜 사상적 차이를 가보자라는 거죠. 사상적 차이는 이겁니다. 어쨌든 누굴 쫓아가야 돼요? 서구를 쫓아가자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저는 이 나중에 친일 이 개 버러지들을, 예,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하지만은 아주 우리가 극도로 이해를 하자면 저는 급진개화가 친일이 되는 건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해가 하냐면 박제가가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제가 뭘 하고 그러냐면 제가 앞에 우리 시당 잠깐 얘기했어도 했었지만 박제가 이제 그 삼종형이죠. 삼종형이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치면 팔촌입니다. 팔촌형이 이제 그 청나라 이제 사신으로 가는 길에 가서 부탁을 하죠.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오는데 쓰러지는 거야, 박제가. 왜? 청나라 딱 가니까 우리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앞서가 있는 거죠, 거기가. 네. 근데 사실 그때 청나라라는 것도 서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뒤떨어진 사회였던 거죠, 이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엘리트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조선에 살다가, 조선에 그때 뭐 역사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길 양옆에 그냥 청계천 양옆에 그냥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뭐, 옷이란 거 뭐, 이렇게 들어온 뭐 지금이나 뭐 백의 민족이지 뭐 말하면 뭐하겠어. 근데 150년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 보고 오십시오. 30년 전 아주 어린 날 뭐 거의 초등학교 시절에 20년 전에 유럽 가서 그때는 한국하고 유럽이 수준차가 많이 날 때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보고서 야, 앞서가는구나.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딱 다른 거죠. 무조건.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서구를 쫓아가야 되는 건 그건 이념형이에요. 근데 뭐가 되느냐, 이 서구를 쫓아가는데, 예, 서구를 쫓아가야 되는데 일단 쫓아가야 될 건 뭡니까? 물질이죠. 본 거는 우리가 서구처럼 물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서구처럼 자동차도 타야 되겠고 전차도 있어야겠고 대포도 있고 총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서구처럼 져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논쟁은 이걸 하자는 건 아무도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동양적 가치관을 버리고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해야 되느냐,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고서도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딱 이 차이죠. 이거는 우리만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항상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를 근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서구화 없이 물질적인 근대화가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근대화, 즉 서구화가 돼야, 정신적으로도 서구화가 돼야지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 급진개화고요. 무슨 소리야? 물론 급진개화 안에서도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세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차이는 아니야. 서구의 가치관을 수용해야지만 서구적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급진개화입니다. 그럼 이제 그 뿌리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딱 바라보시면 이제 10,000원짜리니까 엄청 센 사람이죠. 한 15만원쯤 하는 아저씨니까. 그죠?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황이나 이 선생님보다 심사임당을 존경합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일본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정한론을 핀 사람입니다. 후지사와 유키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그 메이주신을 비롯한 이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이오 대학을 갖다 설립했고, 게이오 대학이 이제 와세대 대학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사립대학 라이벌전이에요. 우리나라에 고연전 하잖아요. 연고전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고연전 하는데 똑같이 뭐가 되냐. 죄송합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요새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저희 선배들이 막
무슨 아저씨죠? 윤창중 아저씨.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아이고 그 전에 대통령도 좀 그러.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대통령 편집해 주세요. 자, 어쨌든 뭐가 되냐? 아, 편집 안 해도 돼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자, 죽은 권력엔 강한 최진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되냐? 산 권력엔 아주 약해요. 자, 뭐가 되냐? 오구자와 유키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연전하는 그 게이오 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서양사전이라는 책을 폈는데, 그 20만,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다라는 걸 일본에 알린 거죠. 그게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서. 제가 이제까지 쓴 책 다 합쳐서 20만 부 팔렸습니다. 좀 더 팔렸겠다, 그거보다. 예, 근데 정말 20만 불 그 시대에 팔았던 친구. 그래서 일본 근대 아버지인데, 얘 논리가 그거죠. 메이주신이 뭐냐? 예,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 네, 네, 근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메이주의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진 개화를 보면 다 일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나왔던 일본의 근대화적 논리인 메이주의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급진 개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 개화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적 근대화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을 해야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면에 온건개화는 누가 되는 거냐? 이 당시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이홍장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이홍장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홍장 아저씨가 여러분 뭐가 돼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원색이 있죠. 원색이가 이홍장 밑에 있던 친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군벌 사회가 되는 중심인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예, 중국의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벌였던 운동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무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양무운동의 핵심 이론이 뭐가 되냐? 중체서용론이거든요. 그럼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중국은 몸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서구적 사고방식은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 서구를 갖다가 실용적인 것만 도입을 하자라는 게 중체 서용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근대화를 받아들인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온건개화 중에서 온건개화 세력은 다 무슨 파가 돼요? 친중파가 되는 거예요. 급진개화 세력은 다 친일파가 되는 거고. 세력을 어디서 받아들이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체 서용론을 그대로 갖고 온 게 뭐가 되겠습니까? 조체 서용론이라고도 안 하죠. 아직까지도 창피하게. 예? 조체도 못해요. 조선은 몸이어도 못하고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동터. 아, 이거 진짜 지랄이에요. 지랄 진짜. 예? 지랄이 지랄 아니에요? 동도서기. 지랄. 조도서기론이 차라리 낫겠다. 예? 동도서기. 이거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양무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무운동에서 이홍장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홍장의 사고방식은 간단합니다. 야, 서구한테 사실 중국 애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편전쟁 할 때까지만 해도 GDP가 중국이 더 크거든요. 영국보다. 더 큽니다. 경제 규모가. 무역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게 아편전쟁 아니에요? 중국은 영국에서 사올 게 없잖아요. 네. 반면에 영국 애들은 중국에서 가져갈 게 많으니까. 무역 적자 해결하려고 인도하고 삼각 무역해갖고 아편 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야 열받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문화 수준도 우리보다 낮은 새끼들이 예? 사실 문화 수준도 우리보다 낮은 애들이 단 무력이 셌잖아요. 그래서 양무운동의 핵심은 무력 증강입니다. 딱 하나요. 서기인데 알고 보면 이거 무력이에요. 무력. 예. 그래서 이홍장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무기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기 기술 받아들이는 무기창 세워서 대포 만들고 이거 하는 게 양무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세력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민비 아니겠습니까? 민비를 비롯한 온건개화파가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별기군이에요. 네. 신식군대 별기군 설치하죠. 그거 민비가 하는 겁니다. 네. 개혁하는 게 그거예요. 핵심은. 왜 이걸 딱 받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온건한 기본적으로 왕정이나 이거는 건들지 않고 봉건적 재질서는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별기군, 신식군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정치체제만 개편합니다. 그게 통리기무화문이죠. 네, 전형적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이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 논리에 따랐다면 근데 결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서구적 가치관의 수용 없이 서구적 근대화를 이루기는 사실 어렵죠. 왜? 우리도 서구적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가치관도 동양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동양적이라보다는 사실 서구적에 가깝죠. 옷 입는 거 모든 게 다 그러니까.